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제9강 콘덴서와 정전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전번 강의에서 누락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압,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는데 이 양전에서 음전화로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두 번째, 교차하지 않는다. 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한 전기력선이 나와서 이렇게 교차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세 번째, 등전의는 직귀한다. 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화가여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등전의라는 게 뭐냐면 등 같답니다. 뭐가 같으냐? 위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등고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을 표시할 때 정상여가 있으면은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요게 등고선인데 요 등고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면은 정상이라 하면은 다 높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높이가. 그러한 선. 그러면서 여기도 등전위선.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요 선에 있는 전하는 모두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위치가. 그럴 때 요 전기력선하고 요 등전위선하고 90도 직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밀도가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요 발생되는 여기와 여기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이 전기력선의 몇 가지 이런 기본 원칙을 좀 알아야 가끔 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콘덴서와 정전 용량. 콘덴서라는 게 뭐고 정전 용량은 또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덴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기를 충전을 해서 어디다 쓸 데가 없나 그러한 정전화를 저촉하는 그러한 전기적인 부품입니다. 소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자라고 하면 어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기적 부품이라고 썼습니다.
정전 용량. 그러니까 이 정전,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의 용량입니다. 이게 정전이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전기예요. 그것의 용량이에요. 이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콘덴서, 즉 이 콘덴서가 전하를 얼마만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라고 했지만 우리 공식을 써놓고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정전 용량, 콘덴서와 정전 용량이 있는 정전 용량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Q는 이게 전하량입니다. CV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전 용량, 요게 정전 용량, 요것이 전하량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요것을 그럼 전하량,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입니다. 요것은 콘덴서의 용량, 요것은 전압. 사용할 수 있는 전하량은 콘덴서의 용량 곱하기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C는 이꼬르 V분의 Q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은 잠시 후에 두고, 자,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 전개적인 회로인데 요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이 판입니다. 판.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판이에요. 요것이 콘덴서 표시고, 만약에 여기서 100V를 전압을 주면은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리로 흘러서 이렇게 쌓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로를 배웠을 때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흐르지 못하게 양쪽에 극판을 딱 세워서 이 기기에 충전을 시킵니다. 무엇을? 전기를. 그러니까 전하를 충전을 시켜요. 왜? 어디에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요 사이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로 채여 있다든지 진공으로 채여 있다든지 등등 채워 있으면은 선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런 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정전 용량은 여기에 이 충전할 수 있는 정전 용량,
요것은 어떤 거와 관계가 있느냐면은 D분의 A.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에 축적되는 정전 용량은 입실론하고 D분의 A라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E는 뭐냐? 유전율입니다. 요거 이 사이에 있는 매질, 즉 공기가 있느냐, 무슨 뭐 고무가 있느냐, 나무가 있느냐, 진공이 되느냐, 어떠한 물건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가 요거 보고 매질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매질을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입실론에 T분의 A,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거리, 이 간격을 D라고 하고 분의 A는 에어리어, 면적인데요. 어떠한 면적이냐면은 요 극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이 됩니다. 요 넓이입니다. A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전 용량은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이 정전 용량은 입실론, 요 매질을 입실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실론에 비례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요게 크면 클수록 요게 커집니다. 또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요게 커집니다. 당연하죠. 단 극판 간의 거리 D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커집니다. 왜? 반비례하니까. 이거와 이거는 반비례를 하고 있어요. 분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입실론. 잠시 이걸 지우고요. 요것을 입실론은 이게 입실론, 이게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요의 극판의 면적입니다. 요런 극판의 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커집니다. 비례관계니까. 그 다음에 T, 요것은 간격이에요. 이 극판과 이 극판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전 용량은 커집니다. 이렇게. 요 공식하고 요 말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암기를 안 하셔도 이 공식을 알면, 아, 이게 크면 커지고, 이게 크면 이건 작아지면 커진다. 아, 이것은 분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전 용량, 입실론. 요 매질을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면적, 극판 면적. D, 극판 간의 거리. 요러한 요 중요한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을 꼭 암기하시고, 이 말은 사실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경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학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여기에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요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요게 매질, 즉 매질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과시킬 때 딱 가운데에 가로막히는 것인데, 우리 살고 있는 공기 있죠. 공기. 이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아주 전기적인 상식인데요.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는 전기와 전기를 이렇게 절연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절연체예요. 우리 공기가. 전기가 전기를 막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여가 마이너스의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데 여가 공기가 있어요. 공기. 그럼 흐르질 못해요. 절대 흐르지 못합니다. 왜? 이 공기는 훌륭한 절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을 칠 때, 근데 번개는 이 엄청난 공기를 뚫고서 우리 지상까지 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벼락은. 이 엄청난 공기층을 뜰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근데, 요것의 단위는 F입니다. 시페럿. 이거 페럿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크기가 있어요. 뭐 1이면 1, 2면 2. 자, 정전 용량이 1페럿이라고 하자고요. 정전 용량 크기가 1페럿. 근데 이 정전 용량은 다문화 크기 때문에 1페럿 이렇게 없어요. 별로. 그럼 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정전 용량은 이렇게 또 5 이런 식으로, 또는 5 나노 페럿 또는 5 피코 페럿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우리 4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크기예요. 숫자의 크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이런 서울의 고지대를 올라가는 버스, 조그만 버스가 많았습니다. 그 버스 보고 마이크로 버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노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9. 요새 광고를 보면 뭐 나노 세탁기 막 이렇게 나옵니다. 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것을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마이너스 12승. 우리가 이 전기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가끔 나옵니다. 요 수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마이크로하고 밀입니다. 요 크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 페럿은 얼마냐 하면은, 이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의 페럿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이제 수학에서 나옵니다면은, 이 전기는 수학의 지수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얘기했지만 10의 5승, 10의 마이너스 6승 미수가 같으면은
밑수가 요 밑에 있는 수 10이 밑수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지수인데 밑수가 같을 때는 지수끼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수끼리. 요것도 요거와 요걸 계산하면은 지금은 그 수학적인 면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것은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 8엇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요걸 더 정확히 하면은 10분의 2 나누기 10은 0.2 0.2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0.2 패럿 이렇게. 요거를 절대 그 단위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를 암기를 꼭 하시고 요 그림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요게 극판과 극판 거리, 요것이 면적, 요것이 매질인데 그거 보고 우리 입실론이라고 한다. 전기는 여기에서 여기 통과를 못한다. 왜? 이 매질 때문에.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 진행상 콘덴서와 정점 용량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는 이 콘덴서의 직열과 병렬 저항을 계산하는데 지금 하자면 그것이 너무나 길어요. 다음 시간에 식강은 약간 시간을 늘려서 이 콘덴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